자, 그러면 모의 가공한 결과를 보면, 자, 지금 현재 칼라가 그래서 자, 이게 노란색이 1차 공정이고요. 파란색이 2차 공정. 이게 파란색이 살짝 남아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게 세 번째 공정,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정,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한 공구는 1번, 툴 넘버 1번이 페이스 커터, 그 다음에 툴 넘버 2번이 그래서 라핑 엔드밀, 항상용 엔드밀, 그 다음에 툴 넘버 3번은 정삭 엔드밀입니다. 3개 공구를 썼는데요. 지금 칼라 루프는 공정별로 첫 번째 공정 노란색, 두 번째 공정에서 파란색, 세 번째 공정 자, 보라색, 네 번째 공정 초록색, 다섯 번째 공정 이렇게 살색, 핑크색 이렇게 공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루프를 요거를 공구별로 그래서 세 가지 칼라로 표현을 바꿔 볼게요. 자, 바꾸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부분이 요게 2번이 정삭 작업할 때 미절삭, 요것도 3번도 미절삭이에요. 자, 왜 미절삭이 발생이 됐냐면 황삭에서는 공구가 14파이였고요. 정삭에서는 공구가 6파이를 썼어요. 14파이를 쓸 때는 여기에 절삭폭을 한 번에 지나가도 미절삭이 안 생겼는데요. 공구를 정삭을 작은 공구를 사용해서 14파이에서 6파이로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게 미절삭이 생깁니다. 참고로 가공할 필요한 부분은요, 여기까지만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물리면요, 뒤집어 놓고 이쪽에 페이스 커터로 날리니까 이건 미절삭은 큰 의미 없어요. 2번의 미절삭은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나중에 돌려 물려서 페이스 커터로 치면 되고요. 근데 이 3번은 미절삭은 되게 중요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미절삭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먼저 칼라 루프를 공구별로 색상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세 가지 칼라. 그러면 3번까지만 표현이 될게요. 칼라는. 자, 리본 메뉴에서 모의 가공,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홈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의 가공에서 색상 루프에서 여기에는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그래서 작업 기준 공정별로 칼라가 표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공구 기준 공구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구 기준으로 해서 칼라 루프가 노란색은 페이스 커터 작업을 한 거고 파란색은 황상용 엔드밀로 가공한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정삭의 엔드밀로 가공한 겁니다. 대감기 시작 홈으로 옮겨 놓고요. 다시 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플레이 버튼
항상형 엔드밀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형 엔드밀로. 자, 이게 미절삭이 생기는 이유는 공구 직경이 작아져서 그래요. 정상형 공구가. 자, 여기에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중요한 부분, 여기에는 미절삭이 남아 있습니다. 덜 깎였어요. 바닥 0.2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정에서 공구가 작으니까, 자, 절삭폭이 보니까 12mm예요. 그래서 공구가 6파이로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끝에 6mm 정도 앞부분에 여기서부터 폭 6mm만큼 미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정 5번에 가서, 자, 여기 보면 절삭 파라미터에 보면 측면 가공이라고 있어요. 측면 가공은,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측면 가공 앞에 라디오 박스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횟수는 2번.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6 하면, 아이고, 죄송해요. 2번이라고 했는데 횟수로 6이라고 적었나요? 횟수 2번. 자, 횟수 2번의 가공 간격을 6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요, 다 날라가요, 여기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있는 툴패서가 지금 하나 생성됐는데요. 요거를 재생성을 하면, 그래서 이쪽에 툴패서가, 자, 지금 많이 복잡한데요. 전체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툴패서 표시 전환해서 숨겨놓고, 마지막 5번만 다시 툴패서 보이게끔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툴패서가 이렇게 6mm 옵셋해서 하나 이렇게 툴패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탑에서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서 놔두고 5번만 경로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스텝 S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6mm 옵셋해서 1차로 한번 작업합니다. 6mm, 6mm, 6mm. 근데 참고로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거는 보정, 공구 중심 경로가 보여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해결이 됐는데, 여기는 해결이 됐는데, 요거 코너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다 깎였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다 깎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하면, 자, 요게 이론적으로 절삭폭이 12mm가 되고요. 공구는 6파이. 6파이 2번 지나가면요, 여기는 이론적으로 다 깎입니다. 근데 공구에도 공차가 있어서 실제 가공하면요, 여기 가운데 어떻게 지나가는, 옵셋에서 지나가는 결에 살짝 미절삭이 발생이 돼요. 바닥 쪽으로 해서. 그래서 1대1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공 간격은 공구 직경에 100%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가공 간격. 그러면 얘를 5로 2번 작업을 하면요. 5로 2번 작업을 하면 여기에는, 그러면 여기는 끝에가 다 안 남겠죠. 여기서 5mm, 5mm 옵셋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끝에 남게 돼요. 자, 그리고 가공 간격은 100%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의 S. 자, 이렇게 끝에 여기에 1mm가 남아요.
그래서 55에서 여기에서 미절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3으로 갈게. 3 횟수 3개. 그래서 가공 간격은 4 3, 4, 12가 되죠. 이렇게 해서 재생성 어차피 3번 작업이 되니까,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의 S 1차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3차로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1대1로 2번 작업했을 땐 여기도 미잘삭이 있었는데요. 가공 간격을 좀 작게 하고요. 그리고 횟수는 3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미잘삭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시 전부 선택을 하고요.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 다시 모의 가공을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으로 연속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컬러가 이렇게 보여. 자, 그러면 자, 이 도면에서는 잠시만요. 자, 좌측 하단에 보면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는 지시 없는 못따기는 C 0.5로 홀 작업 후에 볼을 제거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공차는 정밀급수로 가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에서. 그래서 공차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못따기는 지시 없는 못따기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지시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못따기 값이 도형으로 도시되고요. 그 다음에 값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작업을 하고 나서 날카로운 부분 다시 모의 가공을 결과만 볼게요. 스크롤 쭉 올려놓고 자, 결과만 바로 살펴봤을 때 자, 요게 코너 수직하게 올라오고요.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오고 수평으로 페이스 커터 작업했던 요 코너. 자, 요게 엣지 라인. 전체 이 엣지 라인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작업했던 이쪽 코너. 요게 엣지 라인은 그래서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게 돼 있어요. 날카롭게 서 있는데 요거를 그래서 살짝 코너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는 도면상에서는 여기는 지시가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C 0.3으로 못따기로 할게요. 날카롭게 생겨있는 코너는 그래서 모서리는 C 0.3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못따기 가공. 그래서 C 0.3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못따기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지금 잠시만요. 빠진 부분에 2번에 황삭에 절삭류가 체크돼 있었는데 카피했는데 아까 왜 안 돼 있었지? 여기에도 절삭류 온. 그러면 5번에 주성문에 절삭류 돼 있고, 여기서 정상 피니시. 그래서 정사, 요것도 같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못따기는 그래서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외곽을 쭉 돌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참고로 도피홀은 이게 잠깐만요. 그거를 홀 가공을 해놓고 해야 되겠다. 못따기는 마지막 공정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 공정을 살펴보는데 먼저 홀부터 살펴볼게요. 홀. 자, 다음에는 홀 가공을 하는데, 이 홀 가공의 종류, 먼저 첫 번째 요거. 자, 요거는 도피홀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기에서 다른 부품이 여기에 들어와서 조립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부품이 조립이 될 때 요게 코너 부분에 도피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6파이 일반 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홀, 그래서 2- 홀의 개수 2개, 파이 16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께 12T를 해서 관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뚫어주는 거고요. 전체 뚫어주는 거 관통. 투르라는 얘기는 관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홀은, 자, 요게 체중을 보니까 요게 두 개는 M10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태핑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핑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산을 요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태핑 가공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 드릴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드릴링을 하는데 여기서 홀의 지름에 대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탭도 여기 보면 관통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한글로. 탭이 12mm 전체 다 나사산이 다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드릴 작업할 때는요 8.5로 해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M10으로 나사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홀 가공에 1차 드릴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드릴 가공은 도피홀은 8파이, 여기 있는 16파이 드릴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홀도 뚫어야 돼요. 8.5로 기초홀 가공해서 3개의 드릴링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드릴링 하기 전에는 먼저 선행으로
해서 센터 드릴링도 할 거예요. 센터 작업도 하겠습니다. 센터로.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드릴링을 할 겁니다. 자, 드릴링을 하기 전에 센터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해서 드릴 공정은 제가 구분을 좀 할게요. 드릴 공정은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에 잠시만 머신 그룹이 있네요. 잠깐만 여기서 가공 경로 그룹에서부터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반 배경에서는 그룹에 들어가니까 머신 그룹만 추가가 되고요. 가공 경로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그룹에 머신 그룹도 작업이 가능한데 아래쪽에서 가공 경로 그룹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 그룹 2 이렇게 있는데 자, 가공 경로 그룹 2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에 이름 바꾸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홀 가공 해서 홀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홀. 자, 홀이라고 이름을 적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센터 드릴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의 상단에 보면 윤곽 가공 바로 옆에 드릴 가공이 있습니다.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 경로 홀 정의 조건 설정에서 보면 먼저 이제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해서 이렇게 드릴 포인터 지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릴 포인터 자, 형상에서 자, 요게 형상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포인터를 먼저 선택할게요. 드릴 포인터 도피홀의 드릴 포인터 그 다음에 16파의 드릴 포인터 참고로 탭은 바로 옆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점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드릴 포인터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끔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요게 부분을 드릴 작업하는 센터 포인트를 일일이 위치 지정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점 포인트가 여기 보면 형상 쪽에서 점 1 그 다음에 점 2 그 다음에 점 3 여기 위치 쭉 내려보면 점 6까지 4번 5번 6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점도형이 이렇게 형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정렬은 선택 순서 내가 클릭한 순서대로 지금 정렬이 됐는데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거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X 플러스 Y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요.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요번에는 요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Y-X 플러스로 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요. 출발점 위치가 달라져요. 빨간색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정렬 방법에 X지급으로 하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이 출발점이어서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정렬에는 2D 정렬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로타리 정렬, 그 다음에 크로스 정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평면 각재니까 2D 정렬을 보면 돼요. 자, 다시 여기에 보면 X 지급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처음에 클릭한 순서대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정렬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공정은 드릴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로 가서 공구를 추가를 하는데요. 센터 드릴 공정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센터 드릴 표준형에서 A형이라고 있는데요. 자, 그림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루, 여기서 가공 부분 치수.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루경이 있는데요. 자, 자루경을 기준으로 해서 6파이를 써볼게요. 6파이짜리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루경이 6파일 경우에는 전장이 45mm가 되고요. 앞에 그래서 요게 직경은 2파이가 돼요. 요게 2. 자,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자루가 6.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홀 작업용 공구, 드릴, 스포 드릴, 센터 드릴, 리머, 카운터 싱커, 카운터 보어. 자, 이렇게 있는데 센터 드릴 세 번째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준 크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삼각형 클릭해서 여기서 상크경과 이 부분을 찾아서도 맞춰도 되고요. 자, 여기는 상크 지름이 요게 6파이였습니다. 6. 그 다음에 여기서 날 끝 요게 부분 직경이 여기는 2파이였고요. 6, 2. 그 다음에 전장이 45.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갈게요. 여기 있는 값. 자, 자루경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철삭 직경은 2가 되고 전장이 45. 그래서 상크경 6 해서 절삭 직경 드릴경 2 전장이 45. 자, 그리고 바로 속속 마무리 안 가고 바로 끝내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을 주겠습니다. RPM은 3000 RPM. 그 다음에 이송은요, 600. 자, 3000에 600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에 들어가서 잠깐 이건 따로 안 할게요. 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에 가면 적용 사이클이 있는데요. 삼각형 클릭해서
자, 먼저 드릴 카운터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은 G코드 칩 81, 그 다음에 카운터 보호는 G코드 칩 82, 그 다음에 팩드릴이 있어요. G코드 칩 83, 그 다음에 칩 브레이크는 G코드 G73, 그 다음에 태핑은 G코드 G84, 그 다음에 G74. 그래서 오른 나사, 왼 나사 작업을 하는 그래서 84, 74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링도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센터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있는 G코드 요게 81을 쓰면 돼요. 그래서 드릴 카운터 보호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드릴 카운터 보호는 드릴이 칩 8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보호는 G코드 칩 82가 나오는데, 자, 어떨 때 81이 나오고 언제 82가 나오냐면요. 이 정지 시간을 0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0일 경우. 그래서 듀얼 정지 시간이 0일 경우에는 해서 81이 나와요. 정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500이다 또는 2000이다 이런 시간을 주어주면, 또는 1000이다 이렇게 값을 주어주면, 그러면 여기 있는 듀얼 G코드가 카운터 보호 G코드가 G82가 나와요. 정지 시간의 값이 들어갈 경우에는 82, 정지 시간이 0일 경우에는 81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듀얼 정지 시간이 0으로 돼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체크가 있고요. 해제가 있네요. 일단은 해제. 그 다음에 이속 높이 절대값으로 해서 5. 재료 상단 절대값 페이스 커트로 날렸으니까 이제 값은 0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 마이너스 2. 다 절대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절상류 첫 번째 플로드를 O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 홀 작업만 여기 있는 홀 작업만 해서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NCI를 가공 경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 경로 확인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으로 해서 연속 실행을 할게요. 여기 센터 찍고 옆으로 가서 센터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센터 찍고. 근데 점프하는 이 높이는 어디에서 점프가 이루어지냐면 초기점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자, 6번 홀만 6번 공정만 G코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G1.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선택한 것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공정이 G코드를 출력할 건지 묻죠. 예 누르면 여기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전체가 G코드가 만들어지고, 아니요 하면 선택한 6번 드릴만 G코드가 만들어져요. 아니요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환압과 센트럴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머시닝 센터실에 있는 구구. 그래서 환압으로 가겠습니다. 1번,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홀 가공은요, 여기입니다. 이거요. 2줄이에요, 2줄. 여기 있는, 자, G코드는 여기 있는 G8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Z-2. 그 다음에 알점 높이. 요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G98. 복귀는 G98이 초기점 복귀. 그래서 초기점 복귀가 됩니다. 이 초기점은 현재 바로 위에 있는 Z50. 이게 안전 높이죠. 안전 높이로 복귀해서 여기서부터 점프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G99가 있는데요. 이거는 R점 복귀. 매뉴얼에서 여러분들이 해서 이걸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점프는 복귀할 때 Z5로 복귀한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G코드 요거 G99가 나오게끔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 자, 창을 내려놓고요. 조건에 가서 링크 파라메터에 보면, 자,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을 하라. 요걸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에서 점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점프는 이속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요걸 체크를 하면 여기서 이속 높이는 R점 높이가 돼요. R5. 점프도 여기서 이루어지게끔. 그러면 요걸 체크하면 G코드 G99가 나오겠죠. 해제가 돼 있으면 안전 높이에서 복귀하고 여기서 점프가 이루어지는데 체크를 하면요. 그래서 G99 R점 복귀. 그러면 여기서 점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프가 어디에서 이렇게 낮아졌죠. 여기가 Z5. R점 높이 5에서부터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안전 높이 Z50. 그 다음에 드릴 가공 시작 높이 R점 높이 5. 그 다음에 여기가 가공 깊이 Z-2. 그 다음에 점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Z5에서 점프가 이루어지죠. R점 복귀 G99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6번에 수정한 다음에 G1 눌러서 확인하고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른 거로 할게요. 111번. 그 다음에 포스터는 같은 거 1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11번은 G코드 이렇게 G99 R점 복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프는 여기 R점 높이 Z5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처음에 작업했던 거는 리프트 초기점 복귀 G99가 나왔어요. 점프는 Z50에서 점프하는 거. 자, 여기는 G98, 여기는 G99. 점프 높이가 달라지죠. 자, 이거는 어떤 거에 따라서 누구예요? 체크하냐, 체크를 안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G코드, 복귀 관련된 G코드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